네, 안녕하세요. 오늘 75페이지 분사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분사는 나눌 분자를 쓴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나눌 분자를 쓰기 때문에 나눠져 있어요. 뭐와 뭐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준동사의 세 번째 분사를 하면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동사에 준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태나 쓰임 같은 건 잘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놓쳤었냐면 동사의 성질을 지닌 친구들이 준동사이기 때문에 시제와 태가 있다는 걸 놓쳤었다고요. 근데 오늘 배우는 분사 파트에서는 포인트가 시제와 태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잡을 거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쓰임, 그다음에 그것들의 구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사 파트에서 공부를 할 때 끝까지 우리가 즉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은 어떤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준동사고 분사도 중동사이지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그 분사를 써야 되는 그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분사는 우리가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안일부 정할정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을 또 전목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사는 어떤 분사 역할을 하느냐?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 역할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봅시다. She is pretty. 혹은 she is a pretty girl. 혹은 she made her son happy. 자, 우리가 분사가 형용사라고 했기 때문에 형용사들이 하는 일을 잠깐 조명해 봅시다. 아, 형용사는 이 자리처럼 즉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 혹은 a girl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n 명사가 나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n 했습니다. 또 아,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 happy가 형용사인데 happy. her son이 happy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형용사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명사 수식을 하는구나라고 알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사의 쓰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형용사 역할이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분사는 ing 형태, 현재 분사와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로 형용사처럼 하나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안에서 보호를 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보호 역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보호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네요. 정리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죠.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안에서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합니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그쵸? 그럼 머릿속에, 그러면 이렇게 되죠. 타고날 때부터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들이 타고나지만
분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격보, 목적격보 자리에서도 분사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명사 수식.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 앞에 오고 구를 이루어 쓰이면 명사 뒤에 온다. 예문을 보고서 정리할게요. Are you able to fix the broken computer? 그죠? 야, 너 깨진, 고장난 컴퓨터를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broken이라는 것은, 어, 컴퓨터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거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잖아요. 근데 지금 컴퓨터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앞에서. 왜? 혼자. broken이라는 이 단어 하나, 즉 과거 분사 하나가 컴퓨터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e saw a girl playing the flute. 자, 그러면 여기서 playing이 지금 현재 분사라는 아이인데 이 현재 분사는 좀 전에 broken 컴퓨터처럼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컴퓨터를 뒤에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The flute라는 딸린 식구, 즉 수식어구가 있기 때문에 playing이라는 현재 분사는 뒤쪽에서 꾸며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더 이해를 구하려고 자, 관사를 쓰면 자고 있는 아이 그러면 a sleeping baby예요. 이렇게 앞에서 꾸며줘요. 근데 내 팔 안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 a baby sleeping in my arms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 이렇게 in my arms라는 딸린 식구, 수식어구가 있으면 즉 구로 쓰이면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죠.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나서는 형용사 무슨 역할을 해? 너무 뻔하잖아요. 명사와 보호 역할. 그러면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해? 분사가 형용사니까 명사와 보호 역할을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을 한다. 이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호. 주격 보호. 보호는 두 가지가 있죠. 오형식, 일형식부터 오형식 사이에서 보호 자리는 두 개의 자리입니다.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그 자리에도 당연히 형용사가 쓰이니까 분사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man said read a magazine 이랬죠. 그러면 잡지책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누가 잡지책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 남자죠. 그러면 네이트는 오형식 동사 방이 페인트 칠해지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얘를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과거 분사라고 얘기했는데 이 reading이라는 현재 분사는 the man을 설명해주고 painted라는 과거 분사는 his room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죠. 아, 분사는 이렇게 주격보 SC, subject complement 아니면 object complement, painted라는 목적격보 역할을 하는구나. 아시겠죠?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 수식과 주격보, 목적격보 역할을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의 분사의 포커스는 현재 분사를 쓰느냐, 과거 분사를 쓰느냐를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분사는 어떻게 쓰이고, 과거 분사는 어떻게 쓰이는지. 현재 분사는 생긴 거는 동사의 ing지만 능지,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과 진행이 있습니다. The firefighters went into the burning house. burning house. 여기 있죠. 자, 소방관은 불타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방관은 불타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지금 얘는 현재 분사죠.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불타고 있는 집, 능동이잖아요. 불타고 있는 집. 괜찮습니까? 또, 자, 이거는 강을 따라서 조깅하고 있는 소녀는 나의 클래스메이트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강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선생님이? 조깅하고 있는. 정말 능동이죠. 뭐뭐 하고 있는. 조깅하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진행형도 여기서 한번 하면 이렇게 가면 되죠. 뭐. He is studying English.
좀 전에는 다 능동의 역할을 한 거죠. 불타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조깅하는 친구.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스터딩이 보호가 아니라 이게 보호 자리에 있지만 얘가 지금 음, 영어를 공부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문제를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능동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지금 진행을 좀 표현해 준 거예요. 진행을. 자, 그다음에 과거분사 보겠습니다. 과거분사. 볼게요. I couldn't find a stolen wallet. 도난당한 지갑을 나는 찾을 수 없어. 도난당한 지갑을 찾을 수 없어. Let's sweep the leaves fallen on the street. 거리에서 떨어진, 거리로 떨어진. 지금 수동으로 해석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거분사는 수완. 음, 이거는 또 완료는 또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완료도 한번 보여주면, 여긴 지금 완료까지는 안 나와 있었는데, She has studied.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분사 언제 쓰였어요? has pp라는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여기 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완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지문은 아직 여러분들이 저기 완전한 문법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니니까 능동하고 수동만 있지만 진행과 완료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랬죠. 첫 시작. 분사는 준동사지만 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구별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urnt냐 burning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혹은 jogging이냐 jogged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stealing이냐 stolen이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falling이냐 fallen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정하냐면 하우스 입장에서 결정해요. 하우스 입장에서는 불타게 된 집이 아니라 불타고 있는 거. 원래 burning이라는 게 누구를 태우다가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jogging이야 적재 할 때 당연히 소년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소년 입장에서. 즉 꾸밈을 받는 명사들이 ing를 쓸지 pp를 쓸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지금 우리가 문제화 되는 거는요. 이 자리에 falling을 씁니까? fallen을 씁니까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누가 결정한다고요? lives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lives 입장에서는 나뭇잎은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진 잎사귀 이러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시험의 문제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너 이거 월넛 앞에 스틸링 쓸 거야? 스톨런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누가 결정해요? 월넛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당한 지갑 이렇게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들어가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파트에서는 분사가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대상이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일 때는 현재 분사를,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좀 해주고 싶은 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사실 시작점이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서프라이즈가 있죠. surprise는 사실은 동사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만들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서 surprising 하면 놀라운이란 뜻이고 surprised 하면 놀라게 되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interest는 어떤 동사냐면 흥미를 유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롭다가 아니야. 흥미를 유발시키다라는 타동사에서 interesting이라는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interested라는 흥미롭게 되니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흥미롭게 된 라고 선생님이 일부러 과하게 수동태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얘는 흥미로운이고요. 얘는 놀라게 된, 놀라운. 선생님이 왜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설명할까요?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파트입니다. 중요한 건 surprise가 놀라다가 아니고 놀라게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형용사로, 얘는 동사라고 말했죠. 두 가지의 형용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ing를 붙이면 능동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현재 분사는 능동이라고. 놀라운이고요. 이들이 붙이면 수동이라고 그랬죠. 놀라게 된이라고 해석합니다. interest도 흥미를 유발시키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시키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내가 흥미롭다가 아니라 interest는 누구누군가의 흥미를 유발시키다라는 거라고. 거기서 나와서 형용사가 흥미로운, 능동, 흥미롭게 된입니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지워볼게요. 이걸 왜 얘기를 했는지. 아까 전에 interest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아까 interest는 누군가의 흥미를 유발시키다. interested. 흥미를 유발시켰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흥미롭다라고 하면 뭐겠어요? I interested 습니까? 아니죠. 아까 interested는 흥미를 유발시키다인데, 이렇게 쓰면 나는 제3자의 흥미를 유발시켰다가 되니까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음악에 관심 있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흥미를 느꼈다. 내가 흥미롭게 됐다라고 이 BPP 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I'm interested. 그 다음에 원래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는 in을 쓰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죠. music. 그래서 I am interested 혹은 I was interested in music.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뭐에 흥미를 느끼다 할 땐 be interested in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외웠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confuse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이 혼란스러운 confusion과 confused는 어디서 온 걸까요? confuse라는 혼란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혼란스럽게 만들다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ing를 붙이면 혼란스러운, ed를 붙이면 혼란스럽게 된이라는 형용사들이 되고 수동이 되는 거고 얘는 능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I confused 하면 뭐겠어요? 나는 누군가의 혼란을 유발시킨 겁니다. 근데 나 너무 혼란해서 너무 헷갈려라고 하면 당연히 I was 혹은 I'm confus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들어가서 분사가 수식하거나 설명하는 대상이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일 때는 현재 분사를 쓰고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서프라이징은 놀라움.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된이라는 너무 과하지만 수동태로 해석을 해줘. 어메이징은 놀라운, 어메이징 놀라게 된, 익사이팅은 신나는, 익사이트는 신나게 된 이렇게 수업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샤킹은 충격적인, 샤크는 충격받은, exhaust는 지치게 하는, exhaust는 지치게 된, interesting 흥미로운, interest는 흥미롭게 된, boring은 지루한, bored는 지루하게 된, pleasing은 기쁜, pleased는 기쁘게 된, disappointing은 실망스러운, disappointed는 실망스럽게 된, confusing은 혼란스러운, confusing은 혼란스러운, confused는 혼란스럽게 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혼란을 느끼다라고 하면 과거분사를 쓰면서 수동태로 가져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들 사람이 주어로 나가면 ed 써요. 사물이 주어로 나가면 ing 써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은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에서 형용사 두 가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말이 잘 와닿지 않으면 어릴 때 배운 걸로
사람이 주어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the game. 자, 뭐, 컴퓨터 게임, 플레이, 뭐, 그 베이스볼 게임도 괜찮아요. The game was exciting입니까? excited입니까? 당연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니까, 당연히 exciting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confusing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아이죠, 이거. 그러니까 confused라는 이들을 쓰면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분사,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애면 현재분사를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볼게요. Ben은 had a disappointing dinner. 실망스러운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되죠? 실망스러운 저녁을 먹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그는 실망스럽게 됐다라고 해서 이디죠. 잘 보십시오. 선생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분사의 중요한 건, 야, 분사를 써야 되는 자리에 얘들아, 현재 분사 쓸 거야, 과거 분사 쓸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는 그 수식을 받는 명사들이 결정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지금 누가 결정해요? 디너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저녁이죠. 실망스럽게 느끼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디너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걸 느끼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ing 형태고요. 얘는 누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이디죠. 아시겠습니까? 자, 분사의 포인트는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스마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always keeps his shoe. 자, 미스터 하트는 항상 신발을 반질반질하게 하고 다닌다라고 했으니까 뭘 쓰면 될까요? polished 하면 되겠죠? 왜 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shoes. 맞죠? No one.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뭐를. 그 헷갈리는 수학 문제를. 이렇게 했죠. 누가 결정하죠? math question이 결정하죠. 그럼 confusing.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B번 한 번만 풀어주세요. B번 한 번만 풀어주세요.
미안해. 충전기를, 충전기를 가져오라고. 자, 이번 한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계속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자, 여기는 뭐겠어요? 떨어지는 눈이겠죠. 그러니까 falling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에나가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길을 잃어서 그러면 confused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라운드 안경을 쓰고 있는 착용한 그 소년이 내 동생이야 이렇게 되죠. 음. 자, 고양이가 쥐를 잡았는데 덫에 붙잡혔던 그러면 커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아까 안 했네. wearing.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누가 falling인지 fall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falling인지 fallon인지를 결정하냐는 스노우 입장이라는 거죠. confusion이냐 confused냐는 anna가 결정하는 거고요. wearing이야 worn이야 하는 건 the boy가 결정하죠. 자, catching이냐 cut냐는 마우스 입장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꾸밈을 받는 명사들이 ing냐 pp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가볍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이렇게 나눴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어, 분사를 쓰는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나머지 해주시고 분사 구문 들어가겠습니다. 분사 구문은요, 영어는 굉장히 절약을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는 것들을 길게 쓰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한번 분사 구문이라는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접속사가 있고요. 부사절.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완전한 문장 구조로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볼 때 얘를 우리는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부사절 내지는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절이나 부사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절이 중요합니까? 주절이 중요합니까? 종속절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주절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으면 굳이 같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사도 뭐뭐 할 때라고 하든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던 큰 문제가 없다면 얘도 버리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얘도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어, 없애면서 시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제가 같으면 이 자리에 있는 동사의 원형, 즉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써라고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쓰는 겁니다. 선생님 왜 S2V2라고 그러냐면 주절이 이미 SVO니까 종속절은 S2V2 O2겠죠. 네. 그 상태에서 접속사 의미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지워. 주 부사절,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으면 생략. 그 다음에 시제를 확인했더니 같은 시제야. 그러면 이 종속절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법칙이에요. 항상 문법은 언어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까지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했던 ing 형태야. 그러면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현재 분사는 이 현재 분사는 우리는 어, 현재 분사로 시작하니까 이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다. 왜냐면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분사구문은 주어, 동사, 접속사까지 다 갖춘 이 부사절을 줄여서 이렇게 간략한 분사로 시작되는 주어, 동사 없는 구문으로 만드는구나.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짧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항상 문장의 문법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는 다시 할 때 요걸 보죠. As I trust Jane, I can tell her my secret. 내가 죄인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비밀을 말할 수 있어. 여러분들, 내가 죄인을 믿기 때문에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죄인을 믿을 때라고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 as가 있는 쪽이 종속절이니까 이쪽을 건드려야 되겠죠?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as 생략합시다. 굳이 뭐 내가 죄인을 믿을 때 혹은 믿기 때문에라고 해석되면 굳이 애들을 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아닌데 종속절도 아니야. 그럼 지워요. 그 다음에 trust랑 cantel은 내가 그녀에게 말할 수 있어. 나는 죄인을 믿어. 같은 시제네요. 그러면 이 trust라는 이 동사에 ing를 붙여라는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trusting Jane, I can tell her my secret. 이렇게 가는 거죠. 오, 부사절, 주어 동사, 심지어 접속사까지 있는 부사절에서 좀 간략한 주어 동사가 없는 구로 바뀌었네. 근데 형태는 현재 분사로 시작하니까 얘가 분사 구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위로 1번으로 가죠. 읽어볼게요. 분사 구문은 분사를 이용하여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의 부사절을 주어 동사가 빠진 분사로 시작하는 부사구로 바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분사구문은 분사를 이용하여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의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분사구문은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부사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부사절의 동사를 동사 원형에다가 ing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하나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While Eric climbed the mountain, he sprained his ankle. 자, 에릭이 접속사 있죠. 등산을 하는 동안 그는 발목을 삐었다라고 하죠. 에릭과 히는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등산을 할 때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Y 생략합시다. 그리고 에릭도 주절이 히랑 같으니까 생략합시다. 대신 조심할 건 여기서 에릭을 지워버리면 히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니까 주절에 에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여기서 에릭을 지우면 에릭이 없어지는데 이 히가 누군지 모르니까 주절에 구체적으로 에릭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climbed, 그 다음에 sprained 시제가 같죠? 그럼 climb의 원형에다가 ing 형태를 쓰죠. 그리고 the mountain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보지 마시고 얘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죠. 산으로 오르다가 에릭은 발목 삐었어. 괜찮죠? 네,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분사구문은 복잡하고 긴 부사절을 간단하게 분사를 이용해서 구문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분사구문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자, 이번에 팁을 한번 갔는데 시험엔 이게 나오죠. 분사구문 만드는 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요. 선생님이 요걸 써볼게. As I didn't.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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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Didn't feel well. feel well 하면 건강이 안 좋은 거죠. 뭐. 자, 여기 좀 볼까요? 자, as I didn't feel well, I took the medicin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as 생략, 그 다음에 주절의 I랑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시제를 확인해요. didn't,
그 다음에 to 이렇게 되니까 didn't took이니까 didn't took이니까 같은 시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제가 같으니까 얘의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원형에다 ing를 붙이죠. 그럼 우리는 feeling 쓸 필요 없어요. feeling은. 그 다음에 well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did는 어떻게 해? 이 앞에다 not을 붙이는 거야. 그럼 이게 소문자로 바뀌죠. 그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didn't feeling well, I took the medicine 이렇게 가면 되죠. didn't 예, didn't feel 하고 여기 took이랑 같은 시제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게 not feeling. Not feeling well. I took the medicine. Not feeling well. I took the medicine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 분사 구문의 다양한 형태, 다양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서 한번 이게 뭐냐면 분사 구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분사 구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분사 구문을 할 때는 여기 밑에 쪽부터 가죠. When the puppies 여기 보세요. 여기 보고 여기 볼게요. 네, 그러면 자, when the puppies heard the thunder, the puppies were surprised. 자, 여러분들 이 천둥 소리를 들은 것도 퍼피고 그 다음에 놀란 것도 퍼피죠. 그러면 접속사. 자, 퍼피가 천둥 소리를 들었을 때라고 해도 되고 들었기 때문에 해도 되니까 굳이 뭐 because나 when이나 상관없어서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퍼피와 퍼피가 같으니까 얘도 생략합시다. 그리고 heard랑 were를 보니까 heard랑 were를 보니까 네, 같은 시제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가죠? heard랑 were랑 같으니까 이 heard의 원형이 hear이죠. hear. 거기서 hearing이라고 하죠. hearing the thunder 그 다음에 the puppy were surprised.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를 해석해 보면, 네, 여기를 해석해 보면, 썬더를 들었을 때 퍼피는 되게 놀랐었다. 이러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따로 밑줄을 긋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요걸 설명해 준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긋는 거니까. As I made the same mistake again, I was angry in myself. 내가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한테 화가 났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as 접속사 생략해 주시고, I도 생략하고, made하고, was랑 같은 시제인 거를 보니까 같은 시제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made의 원형인, 네, made의 원형인, 네, made의 원형인 것을 원형의 make에다가 ing를 붙이죠. 어? 네. 그래서 making the same mistake again, I was angry at myself.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또 여기 한번 볼게요. While 자 여기 여러분들 믿지 긋지 마세요. While they have dinner, they watch the TV togeth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함께 본다 이거니까 얘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have랑 watch가 같은 시제니까 얘의 원형에다 ing니까 having dinner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저녁 먹으면서 TV를 보더라. 동시 동작이죠. 해석을 볼 때.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면서 보니까 시간적으로 해석한 거고 이유적으로 간 거고 동시 동작으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한 번만 보겠습니다. If you take the subway line to 자, 네가 2호선을 탄다면 너는 시청을 갈 수 있을 거야. 너가 2호선을 탄다면 해도 되고 탈 때 해도 되니까 지웁시다. 유도 같으니까 take랑 can get이랑 같은 시제니까 take의 원형인데 taking the subway line to 하면 되겠죠? 자, 여기 한 번만 가볼게요. 요거 가죠. Although he sings well, he's afraid of singing in public. 자, 이거는요. 그가 노래를 잘하지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양보라는 접속사로 얘기한 건 although가 비록 뭐뭐이지만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엠버야 네가 먹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엠버야 네가 먹어. 양보하고 있죠. 엠버야 내가 앉을 수 있지만 엠버야 네가 앉아. 뭐뭐 하지만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보를 접속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although나 though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노래를 잘하지만 그는 대중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두렵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얘는 시제를 보니까 sings랑
is랑 같은 시제니까 singing 해주죠. 근데 얘는 접속사를 살려놓죠. 왜냐하면 접속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할 때 그는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두렵다. 이렇게 되니까 어색하잖아요. 즉 접속사를 꼭 살려서 해석을 해주기를 원하면 접속사를 이렇게 although라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 있죠.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주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잠깐 동영상을 끊고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 한 번만 풀어보시고 해주세요. 아니면 뭐 그냥 해도 되죠. 뭐 간단하니까. 자, as 생략. 그 다음에 as 생략. he도 생략하죠. 그죠? 그 다음에 turned랑 saw를 보는 순간 시가 같아요. 어, 그러니까 turning around. 그쵸? Because Emily wasn't sleepy, she stayed up late. 자, 에밀리와 그는 같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졸립지 않아서 그냥 늦게까지 깨 있었다 이거죠. 스커즈 생략, 에밀리를 생략하면서 she를 꼭 에밀리로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was와 stayed를 보니까 같은 시제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not, 그 다음에 being 해주면 되겠죠? 맞죠? 여기 not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로 다시 가서 위쪽에 얘 다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해볼까요? Though I live in France. 나는 프랑스에서 살지만 나는 프랑스어를 못해. 그러면 I 생략하죠. live랑 can't 보니까 같은 시제니까 living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꺾이잖아, 내용이. 프랑스에서 살아서 프랑스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살지만 프랑스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도라는 양보의 접속사를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 living in France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숙제는요, 오늘은 79페이지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도 그거에 해당하는 워크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톡방에 숙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음, 해주시면 되고요. 아시죠? 선생님이 정리하는 프린트물을 올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올라간 거에 어, 빈칸을 채우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